콘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그리고 위에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래 관련 기술 차트 분석도 진행합니다. 저희의 특별 거래 신호를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클립, 아래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돈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점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중간, 그리고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덜 중요한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데 그게 바로 인디케이터, 즉 트레이딩 기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트레이딩 기법을 잘 개발했다면 정말 좋고 백테스트도 아주 잘 됐다면 정말 훌륭한 겁니다. 이제 그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 개의 원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세 개의 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트레이딩 기법, 인디케이터 혹은 테크니컬 관련 지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바로 트레이딩 기법입니다. 이게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벨을 올리는 걸 라그나로크 게임처럼 생각해 보면 레벨이 99가 되면 더 이상 오를 수 없잖아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로 레벨 99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금 관리, 즉 머니 매니지먼트 쪽을 생각해 보면 그게 두 번째 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계에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 10%는 선물에 20%는 스팟에 또 20%는 DCA로 모은다고 해도 조건이 다 갖춰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하지만 유로가 하이 클래스, 즉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인드셋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잘 클립이나 퍼블릭한 걸 잘 안 해요. 그냥 자기 동굴에서 조용히 트레이딩을 하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굳이 뭔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 명을 아는데 정말 실력자들이에요. 정말 대단한데 유튜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마인드셋 파트에서 하이 클래스로 레벨업 하려면 이 원 하나, 이 원만 잘 개발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케이터나 머니 매니지먼트 같은 건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시장이 무너지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이 마인드셋이 포트폴리오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원을 정말 크게 키워야 돼요. 크면 클수록 당신은 더 실력이 좋아집니다. 더 크게 만들수록 더 실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 트레이딩에서의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뭐죠, 형? 그럼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하죠? 아니면 저 자신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최대한 키우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오케이, 너 정말 실력 있구나. 하지만 너의 마인드셋은 아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고, 아직 99가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하이카드나 레벨 이 그러니까 라카로 같은 걸로 가고 싶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레벨 이 챔피언도 있을 수 있지. 그게 뭐였더라 까먹었네. 그리고 나이트 쪽도 나이트만의 클래스가 또 따로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레벨을 올려야 하고 마인드 셋이 필요해. 트레이더도 마찬가지로 레벨이 99로 꽉 차면 더 잘하고 싶으면 마인드 셋을 업그레이드 해야 해. 펀드 같은 데도 그렇고. 자금 관리, 트레이딩 방법 등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트레이더를 발전시키는 건 바로 마인드셋이야. 그래서 펀드에는 심리학자도 꼭 있어야 해. 가령 말이지. 이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을 하는데 성과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바로 마인드셋 때문이야. 그래서 먼저 치료해야 할 사람은 트레이딩을 멈추고 생각을 새로 조정해야 해. 왜냐면 네가 아무리 트레이딩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든 건 이미 공식이 다 있는데 네가 타이밍을 엉망으로 잡고 아무렇게나 매매하니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문제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돼. 두 번째는 자금 관리에 관한 거야. 이 부분은 아직 업스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꼭 업스킬해야 돼. 왜냐면 이게 마인드셋에도 영향을 주고 테크니컬에도 결국 영향을 주거든. 이건 서로를 보완해주는 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어. 하나의 구조라고 보면 돼. 만약 네가 마인드셋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트레이딩도 불안정해질 거야.
이제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자산 관리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자산이 있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저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제가 34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안전자산을 34% 정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쉽게 망하지 않고 저에게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자산이죠.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이 있다면 그중 34%인 340만 원은 주식이든 뭐든 간에 저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산이어야 해요. 이 숫자는 꼭 억 단위 큰 금액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어, 단위가 아니라 수억 단위여도 괜찮아요. 우리는 일단 자신이 가진 자금의 규모에서부터 비교하면 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돈이 전혀 없던 시절이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이 적을 때 첫날부터 연습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언젠가 천억, 수백억을 갖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사고방식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퍼센트로 투자해요. 예를 들어 뉴가 10만 바트가 있으면 34%인 3만 4바트를 주식, 채권, 그리고 다른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이란 단어를 이해하셨죠? 음, 또는 에세트 66%라고 하면 바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 바트가 있다면 비트코인 2만 바트, 주식 등 좀 더 변동성이 큰 자산도 포함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포트폴리오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트레이딩 할 때는 반드시 백테스트를 해봐야 해요. 아무렇게나 감정에 따라 고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산 분산 파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프로파일을 통해 우리는 대략적으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이 1년에 얼마나 성장할지, 또 우리가 원하는 나이에 도달할 목표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 두었으니 디스코드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치어드 클래스 수강생분들도 투인으로 돌아가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이에요. 이제 바로 입력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입력해 보세요. 저도 입력해 볼게요. 저는 이 주마다 한 번씩 계속 입력해요. 한 달에 두 번씩 꾸준히 입력하다 보면 지금 내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에 도달했는지 아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포트폴리오가 100바트였다고 해볼게요. 그 34%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주식이 아직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직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제가 꼭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여전히 계속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 오늘은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34%의 패시브 수익이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예전처럼 공격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필요도 없죠.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면서 삶의 다른 요소들도 추가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행복이나 배움 같은 것들이요. 건강 같은 것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나마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삶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요. 이번에는 인컴 쪽을 보면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수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티브 인컴, 즉 정규직에서 받는 월급이죠.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10만 바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비트코인 쪽에 얼마가 있는지, 선물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봇 계좌에는 얼마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봇을 돌리고 있으니 그 금액도 입력합니다. 주식이 있으면 주식, 해외 자산도 있으면 입력하세요. 부동산, 금 등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나서 이 AP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각 포트폴리오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는지 알 수 없어요. 맞아요. 저는 대략적으로 기록해둡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연평균 40% 정도 성장하는 걸 알고 있으니 그 수치를 입력합니다. 선물 거래는 올해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에베레스트처럼 3년 전에는 수익이 적었을 수도 있죠. 올해는 90%까지 올릴 수도 있으니
그 수치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보스는 70% 수익률을 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고정 수치예요. 저희가 15년, 17년 백테스트를 해왔으니까요. 태국 주식은 10% 정도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식 보유하고 배당도 받으니 만족합니다. 꼭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해외 주식 성장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투자한 중국 샤오미는 다른 종목과 비교해 연평균 6배 성장했고 평균적으로 1년에 30% 성장합니다. 에베레스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전체 성장률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총 자산이 200만 원이면 내년엔 300만 9천 원, 그 다음 해엔 600만 9천 원이 되고 10년 뒤엔 2천만, 20년 뒤엔 4,280만, 1억, 3억, 6억이 넘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산 성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죠? 어떤 사람들은 형, 저 진짜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만장자라는 게 태국 바트로 10억 바트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 바트를 얘기하는데 저는 35살 안에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봐요. 지금 제가 34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38살쯤에 억만장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제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8년째에 저는 겨우 200만에서 22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오케이. 내가 더 발전해야겠구나.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부적으로 뭔가를 더 배워서 정말 제대로 된 웨이브 2 코인을 찾아내서 더 깊이 파고들고 공부하고 뭐든 해야만 APY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38이라는 숫자가 더 올라가게 하려면요. 그리고 이건 그냥 내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세 부분으로 나누면 나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요. 그게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 아직 어떻게 성장할지 계산해 놓은 파일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네가 상상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하지만 만약 네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형,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내가 만들어서 40% 수익이었어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90%였고 3년 동안 기록을 남겼어요. 포트폴리오는 10년 넘게 기록이 있고 태국 주식 포트폴리오도 과거 이력에서 이미 증명됐어요. 예를 들어 SB Growth는 평균적으로 5년 동안 연호 퍼센트 수익이었고 배당도 추가로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야. 네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 이게 네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 레벨은 한계가 있어. 한계 도달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끝이야.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지. 마치 퍼즐 조각을 다 맞추면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냥 정해진 대로 따라가다 보면 끝나버려. 이건 돈 관리에 관한 이야기야. 각 부문마다 아래에 별도의 파일이 있어. 내가 기록해둔 fill all 파일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각 전략마다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적어놨잖아.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기록해야 해. 즉 스팟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거지. 내가 설정한 조건대로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기록한 결과가 우리가 입력해둔 트레이드 퍼센트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평균도 내야 해. 나는 그냥 하지 않고 평균도 같이 내. 예를 들어 3년 데이터를 모았으면 3년 평균을 내. 올해 트레이드가 잘 돼도 1년 차나 2년 차 성과가 안 좋았을 수 있으니 그걸 합쳐 평균을 내야 해. 네가 원하는 대로만 계산하면 안 돼. 항상 가장 좋은 수치에서 생각해야 해. 이렇게 하면 네가 망상에 빠질 수 있어. 우리는 항상 사실, 즉 숫자의 현실에 기반해서 행동해야 해. 숫자는 속일 수 없잖아. 맞지? 공식대로 계산하면 다 맞아떨어져. 다 더해보면 맞아. 그러니까 네가 200만 있다면 진짜로 이대로 할 수 있다면 넌 분명히 1000을 가질 수 있어. 넌 40이야. 없어. 아무도 속이지 않아. 6명이 있는 건 바로 너 자신이고 네가 직접 기록한 거야. 음, 이건 내가 현실을 말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계속해서 자산 쪽을 살펴보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서 성장할 때는 반드시 리밸런싱을 해야 해. 우리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야. 예를 들어 내가 성장주 선물을 트레이딩해서 1000만을 벌었다고 해보자. 내가 리밸런싱을 해서 1000만이 됐을 때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비율들을 한번 보자.
금을 20% 보유해야 하고, 주식도 20%더 사야 하고, 비트코인도 20% 보유해야 하고, 해외 주식도 20% 보유해야 하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사업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하나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든 이런 식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직원이나 부하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보상은 얼마인지 등등을 생각해야 하죠.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못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모든 걸 다 말해줬으니 안 한다면 그건 본인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비트코인과 크립토 부분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을 분리해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눌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팟 비즈니스의 40%, 웨이브일의 31%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가 넣은 10개 종목엔 각 1%씩 할당했습니다. 선물엔 20% 배분했죠. DS 스노볼 전략으로 트레이딩 할 때 진짜 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운용할지도 이미 전략을 나눴습니다. 아래엔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용을 입력하면 여기에서 상세가 됩니다. 성장률을 조정해보면 예를 들어 제 비용이 5만보다 더 많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비용이 10만이나 돼요. 이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40살에 1000억 있는 사람이 겨우 3명, 300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많이 쓰면 결국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모으고 싶으면 예전보다 더 잘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벌고 7만 원을 쓴다면 1000만 원을 모으려면 30만 원을 벌어야 하고 그중 7만 원만 써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재투자 파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모든 게 돈과 관련돼 있는데 남은 돈을 바로 재투자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제가 형한테 저도 여행 가려고 돈을 모은다고 말한다고 해볼게요. 저는 50%만 투자해요. 만약에 당신도 50%만 투자한다면 성장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전부 다 100%를 투자한다면 저는 혼자 살고 솔로라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APY 수치예요. 이걸 실제 숫자로 받아와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산과 곱해서 실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넣어둔 여러 파일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 금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 어떤 자산이 인컴이고 어떤 게 아웃컴인지 다 기록해 두세요. 자금도 계속 업데이트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첫날이나 첫 달부터 이 APY 성장률을 계속 평균 내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그걸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네,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항목이고 여기까지입니다. 레벨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레벨이 최대치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뷰가 어디를 먼저 발전시켜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하고 두 번째로는 최대 레벨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최대 레벨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항목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꼭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음.